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왕팬님. 이 왕팬님은 네. 유튜브로 거의 매일 들어오시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일착입니다. 예. 거의 2시간을 풀로 보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생생한 라이브로 8시 7시 전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문자를 주셨어요. 배추도사님, 배추가 오늘은 좀 이상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동의할 수 없냐? 이상합니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에 저는 원래 좀 아니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아니, 왜 이상하다고 이게 하시죠? 사실은 이 내용일 거예요. 배추도사님, 배추가 오늘은 더 이상적입니다. 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네네. 네. 그래요? 이상적입니다. 마치 그 여야 영수회담을 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아도 나는 내 맘대로 해석해서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꿈보다는 해몽. 꿈보다 해몽. 뭐 버스 안에서 봤습니까? 네, 자자의 버스 안에서란 곡이 있죠. 이건 안 할 줄 좋은 알았는데. 넌 너무 이상적이야. 그 갑자기 네, 생각난 거예요? 네네. 버스 안에서 네. 배종찬 소장님을 본 것인가? 알겠습니다.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저 잘 배종찬 소장 오늘 5분간 마이크 정지입니다. 네. 자 김수현 평론가를 해야지. 근데 왜 이상하시다고 그러시지? 머리 모양이 좀 덜 오늘 좀 덜 됐나요? 좀 그런 것 같기도 아니면 하고. 오늘 김장을 하시면서 김장 무슨 4월에 무슨 네. 김장 할 수도 있죠. 왜? 열무김치로? 네. 알겠습니다. 뒷머리가 그렇다고. 뒷머리가. 네네. 야. 땡겨서 그렇죠. 왕팬님 그냥 우리 날카로우시네. 정치 상황을 보면서 네. 요즘 뒷골도 땡기고 그래요? 뒷머리도 땡기고 네. 베지트가 되네요. 저는 베지터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다. 저는 별로 뒷골이 안 땡겨요. 기대를 이미 놨기 때문에 별로 뭐. SBS 진행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기대를 놨어요 지금. 제 마이크가 작동이 되네요. 그래요? 안 껐네. 자 김수민 평론가한테 집중적인 질문을 오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안 돌아앉을 거예요 저는. 어제 영수회담 어떻게 봤습니까? 관전평부터 좀 들어보죠. 제가 굉장히 좀 뻘쭘하게 된 것이 왜요? 어제 한 2시간 정도 모 채널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제가 2시간 동안 논평을 했거든요. 그 15분 모두 발언 다 보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앞뒤로 다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했어요. 방송을 합의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나왔죠. 네, 굉장히 사람을 뻘쭘하게 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정말요? 그 합의문 왜 나올 거라고 봤어요? 아니 합의문이라는 게 뭐 정책적으로 의제들도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합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정례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 정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제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기로 하였다. 이 정도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문 정도는 나올 정도는?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그게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실컷 했지만 네 결국에는 제가 겸연쩍게 됐습니다. 오른쪽으로만 돌아앉으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왼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죠. 저는 이 어떻게 보셨어요? 영수회담이 국어는 없었지만 영수는 있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드립입니까? I'm a boy 뭐 이런 겁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해동에 대한 평가는 달랐죠. 아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체로 대통령실은 만족하는 평가예요. 그래도 소통을 잘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이 참석한 배석자들의 반응은 답답했다. 아쉽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왜? 총선 수습 국면에서 꽉 막힌 전국을 푸는데 안 만나고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준비해간 메뉴가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도 제대로 선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선택이 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래도 국민들이 양쪽 다 얻어간 게 있다. 국어 해석은 달랐지만 영수 핵심 과목 아니겠습니까? 영수는 있었다. 국어는 핵심 과목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국어가 전국의 국어 아니, 교사분들이요. 당겨라라. 김수민 평론가는 날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 거죠. 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냉정하고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점수를 매기든지 승자와 패자를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결국 선거 때는 누굴 하나 찍어야 되니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어찌 됐건 어제 승자는 누구고 패자는 누구예요? 참고로
박성민 네. 대표는 앞 코너에서 두 사람 다 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안전한 길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면. 아. 네. 그러면 다른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원래 아니 근데 둘 중에 뭐 한쪽이 더 이기고 지고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사실 무승부의 회담이었는데 근데 네. 중요한 건 무승부를 어떻게 만드냐의 무승부였거든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도 무승부가 났어요. 근데 막 박진감 넘쳐가지고 진짜 한 2대2 상황에서 막 여러 가지 플레이들이 나오고 이런 무승부와 예.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막 공 돌리고 이제 공 자꾸 백패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무승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후자 쪽이다. 예. 좀 재미없는 무승부였다. 박진감 넘치는 무승부는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두 사람 다 성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 주는 점수는 약간 다르지 뭐지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예. 저는 이제 국민 관점에서 여론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만날 거예요. 안 만난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얼마나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2시간 10분 정도 만난다요. 130분간 만났는데 130분 만나서 결론 다 도출하고 향후 로드맵 만들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저는 큰 것이 그래도 서로 좀 힘을 보태겠다. 예. 대통령도 항상 김종혁 선거에 출마했었던 국민의힘의 김종혁 김종혁 조직부총장. 조직부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총선 이후 그 여의도 연구원이 주재했던 평가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자기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어제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비공개 장면은 안 나오지만 대통령이 경로하는 모습은 안 나오잖아요. 적어도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 그 효과나 소통의 이미지 효과 이것도 결코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양쪽 다 이재명 대표도 그럼 대통령 회동을 안 할 거면 그동안 안 만난다 왜 안 만나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앞으로 어제가 마지막 만남이 되어서는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다 해야죠. 그렇다면 저는 양쪽 다 승자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양쪽 다 승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게요? 어차피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 안 될 거라는 건 양쪽 다 알았을걸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얘기할지는 짐작했을 거고 그걸 본인이 오케이를 안 해주면 결과가 안 나온다고 알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야당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저 회담했고 그다음 비공개 회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15분 대 85분이니까 내용은 그러면은 아유 성공적이었어 이럴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안 들어줄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앞에 15분의 모두 발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서 여기서 다 쏟아낸다. 아마 이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왔으니까 속으로는 잘했어라고 양쪽 다 그렇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냥 김태현 진행자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네요. 갑자기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김수민 평론가 5분 마이크 정지하지. 아 그래요? 아, 그런 겁니까? 네. 제가 이들이 정리하겠습니다. 되면? 네. 제가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데이터에도 그게 담겨 데이터에 있다. 나와요? 벌써 나왔어요? 여론조사? 아니 그러니까 이 평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변해야 되고 네. 또 야당하고 이제는 175석 더 많게는 192석 아닙니까? 야권과 그럼 소통 안 하고 22대 국회 남은 3년 임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수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1% 직전 조사보다 1% 올라서 24%예요. 이러면은 국정 동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어쨌거나 어제 해동에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도 법리적인 부분만 이 독소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 반대의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의 의미도 전달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갤럽 조사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해동을 걷어찰 수도 있었겠죠. 굳이 국민 여론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굳이 대통령 24% 지지율에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29%예요. 29%예요. 총선 승리 압승한 그러니까 당치고는 총선 승리는 승리인 거고 그거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였으니까 총선 승리는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으로 치솟지 않는 것은 국민의 민심은 민주당도 잘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와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33%인데 민주당이 29%인데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3%니까 조국혁신당과 합하면은 40%가 넘으니까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국혁신당까지 합하면은 의석수가 얼마입니까? 187석입니다. 예. 더 차이가 나야죠. 절반이 넘어야죠. 왜 지금 과반이 넘잖아요. 의석수가. 그런데 또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합쳐도 40 보니까 다시 보실 때 합쳐도 43대 37로 5%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 고집대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를 하고 서로 또 절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두 사람 다 만날 수밖에 앞으로 또 만나야죠. 안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앞서 저 수치 설명을 들었고 해석을 좀 해보시자고요. 어제 뭔가 대통령이 사실 지난 갤럽 조사에서 23%인가 24%로 찍은 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이 회담을 잡은 거예요. 23%가 나왔던 19일 날 19일 날 전화를 걸었죠. 예, 전화를. 그리고 브라브라 전화해서 큐. 야,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하세요. 네. 네. 계속하세요. 받아주는 이재명 성대모사를 혼자 배종찬 다셔야지. 수석이 됐고요. 네. 네. 저기 어쨌든 23%를 찍은 날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제 회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다음 주 초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나오죠. 네. 어제 이제 회담이 어제 했기 때문에 화수목 이렇게 보통 전화를 돌리죠. 어제 갤럽은. 그 모습이 이제 반영이 돼서 나올 거예요. 이번 주 MBS도 나와요. 나와요. 4개 여론조사기관이 월화수 조사해서 목요일 발표하는 것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목금 나올 건데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어제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뭐라고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네. 더 떨어질 거로 보세요? 아니면 횡보할 거로 보세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예. 반등을 하는 거는 당연히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네, 30 몇 퍼센트에서 바닥에서 지하실 네. 안 가고 다시 올라가면 30 몇 퍼센트에서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네. 24% 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반등을 하는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반박되는 게 뭐냐? 어떤 네. 사람들은 영수회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지율 더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예. 강성지지층 중에서도 일부겠죠. 강성지지층도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예, 근데 그 주장은 뭐 반등이 되면 이제 반박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주장이 진짜 맞으면 내려가겠죠 또. 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반등하는 거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거는 일단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당장에 뭐 30 몇 퍼센트 이상으로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여튼간에 이전보다는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회복되는 속도가 좀 더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이른바 핵심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TK 지역 같은 것. 그러니까 이제 PK도 그렇고 또 보수라고 하는 응답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회복 속도는 더디지만 그럼 회복 안 할 겁니까? 회복은 해야죠. 그렇다면 저는 반등할 거라고 봐요. 반등이 될 거고 뭐 한 3%포인트가 올라가든 아니면 4%포인트가 올라가든 그 반등이 시작이 돼서 지지율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조금 횡보하다가 조금 소폭으로 올라가다가 일정한 지점에서 팍 올라가요. 7%포인트나 9%포인트 그 지점을 노려야 되겠죠. 배 소장 이 TK 지역에서 크게 빠진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도권에서 빠진 거랑 조금 이유가 다른 그건 것 제가 같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와그라노 현상. 그러니까 실망감? 총선에서는 결집을 해줬어요.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수습 방향이나 예. 과정 자체가 신파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파지, 신속성, 파격성, 지속성. 근데 이제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나고 했지만은 또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의 또 갈등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원한 건 아닐 것이거든요. 이른바 서문시장의 와그라노 현상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수치도 앞서 배종찬 소장이 소개를 해주셨고 김순배 평론가 좀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당 지지도 그리고 앞으로는 MBS 조사에도 정당 지지도 나오나요? 다 나오죠. 네. 네.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국민의힘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민주당도 일단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간극이 있잖아요. 네. 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대통령 네.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윤 대통령은 그 정당과의 지지율 간극은 좀 메우게 되겠죠. 근데 국민의힘 자체가 더 올라갈 거냐. 네. 그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할지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거에 비해 국민의힘이 반등하는 거는 조금 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또 바뀌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건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의 쇄신책이라는 것들이 네. 그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의. 보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다, 여당 네. 지지율보다 더 높다고 치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 정당 지지율도 조금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네. 이거를 뚫고 올라가주려면 그냥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의 수준을 넘어선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 대통령도 물론 여당의 일부긴 하지만 대통령실을 제외한 정부 부처를 제외한 이제 여권 내 영역에서 뭐가 받쳐줄 거냐 이게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지점은 앞서 이제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도 나와서 했던 얘기지만은 전당대회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관리형이죠.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 총선 여파를 좀 진정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쪽으로 가는 관리형이지 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도 답정이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 이철규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마찬가지. 그러면 이철규 의원도 경험도 있고 활력도 있는 정치인이지만 이철규 의원이 거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후보 한 사람 정도만 출마를 해서 원내대표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지층의 마음이 확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돌아올 수 있느냐. 지금 송파구에서 당선된 박정훈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단하는 몇몇 오히려 가깝다고 알려진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아닐 것이다.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6월이냐 7월이냐 8월이냐 시점에 따라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판단이 또 다를 수도 있을 테고 또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이 당대표로 나서느냐 또 용산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떠냐 윤심 후보 윤심 당대표냐 아니면 또 다른 대통령에게 대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대표냐 저는 이 기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통령에게도 중요하고 그래서 7월에서 한 9월 이 지점이 국민의힘의 운명이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그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하나씩 따져보죠. 이철규 원내대표 설 100% 그렇게 될 거로 봅니까? 아니면 뭔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까? 100%는 아닌 것으로 하는 게 안전하겠죠. 질문이 그렇게 나온다면. 네. 아니 변수는 뭐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보니까 이철규 원내대표도 죄송합니다. 이철규 의원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악역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5월 3일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항마가 있어야 다른 그러네. 변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심지어 안철수 의원도 이건 안 됩니다 이러지만은 그럼 누가 나오죠? 지금 김도읍 의원도 불출마했죠.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철규 의원으로 간다? 아니 그럼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네. 하겠다는 사람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의원들의 찬성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합의 추대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찬대 의원이 나오면 그 찬반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찬반 투표 없이 만약에 단독 출마면 그냥 와 이거 박수로 예. 추대하는. 뭐 그렇게 한다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변수는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스스로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겠죠. 이철규 의원이 한다고 하니까 안 나오는 측면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근데 이 변수가 뭐냐면 이철규 의원이 이제 스스로 결단을 했을 때 내가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또 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밑으로 해볼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이제 바뀔 여지는 있겠죠. 배 소장 내가 궁금한 거는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지금 어차피 좀 용산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거대양 사이에 끼어서 여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공간도 좁고 실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철규 원내대표 설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는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까지 윤석열 의원도 반발하고 있고. 수도권
의원들 반발하고 보수 언론에서도 총선 참패 책임 있는 사람이 또 원내대표 하는 게 맞냐? 그렇죠. 다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판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그래도 아직도 당의 중심이나 당의 큰 영향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네. 지금 나서서 이른바 대통령과 그러면 쓴소리를 하면서 각을 세운다 누가 할 수가 있죠. 그럴 거면은 지금 반발하는 의원들이 원내대표에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나섰니 안 나서요. 그래서 어원리예요. 어차피 원내대표는 이철규 어원박이에요. 어차피 원내대표는 박찬대. 예. 찬성 반대인데 예. 찬대 예. 찬성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얘기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도 참패하고 지도도 낮아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 어렵다고 보면 그러면 친윤이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철기 의원이 친윤 그렇죠. 쪽에서. 네네. 그게 계산이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네. 그럼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친윤 원내대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용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내심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김수미 평론은 어떻게 네.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친윤 원내대표가 싸우는 거하고 비윤 원내대표가 싸우는 거 중에 어디가 더 효과적이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요? 친윤은 의원이 그냥 친윤이니까 저러겠지라고 하겠죠. 네. 근데 비윤이 해줘야 그게 여당도 단합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이것만큼은 못 물러선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명분 쌓기가 되는 건데, 예, 그럼 근데 오히려 친윤 원내대표가 되면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처음부터. 저는 그게 싸움의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저의 셈법일 뿐이고 예. 항상 강성 지지층들이 지배하는 정치에서는 예. 저쪽에서 저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예, 이게 지배하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소장 김수미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